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국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행정구역 통합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남 광주의 행정 통합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대전 충남, 대구 경북은 지역 여론 수렴과 여야 합의점을 모색 중인데요. 권역별 행정 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반면에 이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이런 우려와 함께 강원도 소외론이 제기되면서 비판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광역통합시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불거지는 강원 소외론에 대한 도와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고요. 특별자치도 강원도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지 다양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종현 강원대학교 개원교수 겸 상지대학교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본방송 김세정 기자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한국지역경제학회 학회장으로 또 취임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지역경제학에선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예.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올해 이제 한국지역경제학회 20대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저희 학회는 85년도에 이제 창립을 해가지고 지금 한국지역경제의 주류 학회인데요. 네. 행정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통합과 관련해서 이 생활권과 경제권, 예. 이동권, 교통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학회 차원에서 열심히 네, 예, 오늘 노력하고 다양한 있습니다. 의견 주시고요. 김 기자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먼저 취재한 내용 있죠?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강원도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네. 2024년 9월에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조속한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역에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국회에서 이 빨리 처리해달라는 촉구하는 요구를 하면서 삭발을 해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랬죠. 이때 강원도 의회 의장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들도 함께 상경 집회를 했고요. 또 당시 김진태 지사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도 만나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고 한 원내대표는 당연히 이 특별법이 통과돼야 하고 여야 이견도 없기 때문에 자신도 힘을 보태겠다 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역구가 전북인데요. 전북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 묶여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 원내대표 역시 지역에서 민원을 좀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아직 특별자치도법은 통과가 되지 않았고요. 전남 광주 지역 통합을 위한 행정특별법만 3월 1일에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전남 광주 지역 통합이 국무회의로 가결됐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지난 2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남 광주 통합법안이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됐고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대구 경북, 대전 충남 통합법은 아직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인데 네. 예,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요즘 여야 공방이 상당히 격화되고 있는데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가 단연 행정통합법이겠죠. 맞습니다. 어떤 법안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네. 설명하면 이 새로 설치될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석유화학이나 조선, 원자력, 방위산업 등 해당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지원책을 대거 포함시키는 겁니다. 네. 교수님, 정부는 지자체 간 행정통합에 전폭적인 지원과 인센티브를 현재 약속하고 있는데 예. 현 정부의 초광역체제 재편, 이 속엔 또 어떤 이유나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초광역 재편이라는 것은 정부가 지금 국가균형성장 전략 차원에서 추진한 5국 3특과 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수도권 1국 체제를 어떻게 이제 극복하느냐 하는 그 초광역 개편 사유인데요. 네. 수도권의 그 과집중이나 여러 가지 집가 문제, 또 교육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청년의 문제까지 예. 발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수도권의 집중으로 인한 국가의 생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국을 5개의 성장 엔진을 만들어서 네. 실제적으로 다국화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3특이라는 것은 3개의 특별자치도를 강원도를 비롯해서 전북, 또 제주도 이 특별자치도를 특별한 자치권을 부여해서 그 네. 지역이 자립 주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막 그런
하나의 그 작은 강소 메가시티를 이제 구성하는 뭐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 이 재편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 운영 전략의 하나의 그 재편이라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국가 균형 성장의 하나의 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막 그런 재편 사유가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앙 집중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인데 수도권에 말씀해 주신 인구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광역도시 행정통합을 해법으로 제시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초광역권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초광역권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에는 다 개별 단위로 또 각 시군 단위로 시도 단위로 이렇게 사업들을 진행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성과가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제 초광역적으로 재편을 해서 이제 해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뭔가 크게 덩어리를 좀 만들어서 그것에 맞춰서 뭔가 거기에 경쟁력을 좀 갖추는 그래서 권역 단위로 규모의 경제를 갖춰서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광역 단위를 제가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또 이 패키지 전략인데 특히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산업 특례라든가 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펀드라든가 네. 재정 지원이라든가 또 인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그래서 산업이 뭔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그 초광역 그 산업이 이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런 패키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해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교하게 이런 설계를 하는 막 그런 네. 측면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권역별로 선택과 집중을 좀 하겠다 이런 의도 같은데 그러면 이 초광역 통합이 실제로 좀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마음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보편적으로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게 모델입니다. 그래서 정책은 이제 이 기초 단위로 이렇게 쪼개져 있어서 이렇게 비효율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춘천에서 보면 인근에는 뭐 화천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가평으로 가거나 네. 또 홍천으로 이동해서 뭔가 산업의 그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이 생활권이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주 여건이나 이동권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을 그 지원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권의 하나의 사업을 하나 잘 발굴해서 그 사업에 맞춰서 이제 하는 뭐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 저희 전략적으로 갖는 뭐 그런 것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 기자, 초광역권의 의미 경쟁력에 대해서 뭐 덧붙일 의견이 있습니까? 이 교수님 말씀처럼 이 정부의 구상은 국토 전체를 이 전략적인 생산 공간으로 재구성하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세종시를 행정 수도로 특화시키는 것처럼 국토 공간을 크게 이 초광역별로 재설계해서 권역별 단위로 재정을 투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확대할 수 있고 이것이 국가 전체 경쟁력의 저변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구상입니다. 행정통합특별법, 정부의 5국 3특 국가균형 발전 전략이긴 하지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 좀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이 논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를 내면서 이 정치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행정통합특별법 논의가 주민을 배제한 채 지방선거 유불리를 둘러싼 정치적인 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정치권에서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 광역단체 통합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이 지역의 민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 정략적 추진이라고 보는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통합 대상 지역의 단체장 선거 구도와 맞물려서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통합법에 밀린 강원, 제주 등 특별자치시도는 이 차별 논란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통합 지역의 특례가 집중될 경우 강원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이런 우려의 현실성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가장 민감하게 좀 거론되는 부분이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네. 이 정부는 통합 권역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부여하고 예산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이 강원 등 통합 대상이 아닌 특별자치시도에서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이런 불안,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김진태 지사는 최근 행정통합특별법은 야당이 반대해도 처리가 되는데 거대 여당이 의지만 있으면 처리하지 못하는 법이 어디 있겠냐면서 정치권의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또 최근 교육부로부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담겨있던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내용을 빼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는데 네. 그 이유가 행정통합특별법에서도 빠졌기 때문에 강원특별법에서도 삭제하라는 것이라고 전하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행정통합법은 급물살 타고 있지만 강원의 상황은 다릅니다. 지역 정치권은 강원 홀대론, 강원 소외론을 제기하면서 역차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 행정자치 권한이 국회에서 막혀 있는 상태에서 행정과 입법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특별자치도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고 정부의 5국 3특 정책의 본래 취지와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 상황을 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김진태 지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현재 국가가 추진 중인 5국 3특 가운데 특별자치도가 속한 3특에 대한 관심, 진행 속도 다소 좀 주춤한 것 같은데요. 3특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의 현재 진행 상황, 그에 따른 강원도의 입장은 어떤 건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 강원도 특별법 개정안 내놓은 것은 거기에 무슨 큰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 규제를 풀어주고 좀 이 권한을 우리한테 넘겨달라 이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수준의 강원특별법도 지금 2년이 다 돼가도록 처리를 안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이 광역통합법에 의하면 여기에는 1년에 5조씩 4년 동안 20조를 인센티브로 준다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또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그 통합하는 시도에 배정한다. 이게 지금 법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전체 2차 공공기관 이전할 곳이 350개인데요. 이거를 평균으로 하면 한 군데 25개씩 가야 되는데 통합을 하면 50개를 먼저 고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알짜배기 전부 다 가고 더군다나 통합하는 게 지금 한 군데가 아니거든요.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대전, 충남, 대구, 경북까지 다 돼서 세 군데에서 50개씩 150개를 가져가면 알짜는 다 빠지고 쭉정이들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네, 어떻게 그런데 이 우리 강원도민들이 이거를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네, 공공기관 우선 배정 순위에도 상당히 밀릴 것 같다 이런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 촉구를 위해서 국회 앞에서 삭발까지 하셨잖아요. 특별법 네. 개정의 진심인 이유라고 할까요? 또 특별법 개정 속도가 늦춰지거나 진행이 지지부진할 경우 우리 강원도민들이 입게 될 피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삭발 투쟁까지 했지만 네, 벌써 이 머리가 많이 자랐습니다. 이 머리야 금방 또 이렇게 자라나는데 한 번 입은 자존심의 상처도 회복이 금방 되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한 번 뒤처지면 이것도 여기에도 다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다른 시도와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들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지금 일단 이 재정적인 것 또 공공기관 우선 이거는 반드시 좀 이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 모든 국민들 우리 강원도 같은데 그러면 이 통합하는 시도는 1등 국민이고 나머지 시도는 무슨 2등 국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를 이 통합하는 시도와 그렇지 않은 시도로 딱 두 쪽으로 반으로 지금 나눠 놓고 있고요. 또 우리 특별자치도가 우리 강원도뿐이 아니고 전북, 제주, 세종까지 지금 4개 시도입니다. 네, 그 마침 제가 그 특별자치시도 4개의 그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다 똑같은 한 마음입니다. 전북, 제주, 세종까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 삼특은 좀 이렇게 괄시를 하냐. 어? 통합하는 것도 좋지만 삼특도 같이 발전시키는 게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입니다. 네. 균형 발전 차원에서 삼특이 너무 소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신데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경우에는 선거를 앞두고 이 행정통합을 정치적 쟁점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선거 앞둔 현 상황에서 특별법 역시 같은 맥락으로 우려하는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지사님의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이거는 그리고 이 선거와도 전혀 상관이 없이 이미 18개월 전에 이미 국회에 발의를 해놓은 법입니다. 거기다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님 또 우리 국민의힘 야당 국회의원님 두 분을 각각 대표 발의자로 해서 송기현, 한기호 두 분 국회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뭐 여야 중에 어느 한쪽에 이룰 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선거와도 관련 없는 것을 이렇게 지금 이 선거가 임박할 때 여기까지 이걸 안 해주고 끌고 오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더 큰 문제다. 아니, 네. 그래, 통합하는 지역은 선거 때가 되니까 뭔가 좀, 그래, 좀, 어떻게, 좀, 이 좋은 호평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쳐요. 근데 그럼 강원도나 특별자치도는 뭐 그런 것도 뭐 표심을 얻을 생각조차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도 강원 특별법 처리가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소외됐다 이런 입장이신데 현재 행정통합이란 거대 담론 속에서 도민들은 말씀대로 우리만 좀 변방으로 밀려나는 거 아니나 하는 불안감이 큽니다. 지사님이 구상하는 5급 삼특의 공정한 모습이랄까요? 어떤 거고요? 도민들에게 또 지사님으로서 어떤 약속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5급 삼특이라는 게 다 국토 온 나라를 좀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전에는 다 서울 수도권에만 편중돼 있던 것을 지방을 골고루 균형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가면 이 안에서 지방 내에서 또 다른 차별이 생기는 겁니다. 네. 통합하는 시도와 그렇지 않은 시도 이렇게 나뉘는 거거든요. 그나마 좀 어떻게 이거를 좀 참아 보려고 해도 너무 이게 심한 것이요. 이 새치기를 하죠. 오래된 우리 특별법을 새치기를 해서 우리 통합특별 열차는 초고속 KTX로 달려가죠. 거기다가 우리 강원도 특별법에 있는 좋은 내용들을 베껴갔습니다. 총 그 66개 조문을 우리 강원도 특별법에 있는 것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다고요. 네. 새치기하지, 베껴가지. 이래서 이게 정말 이 강원도 도민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이렇게 힘든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 부디 좀 이제 아직도 좀 시간이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상식에 입각해서 우리 이 강원도를 비롯한 특별자치 시도에 사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발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또 해준다고 합니다. 말로는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야당에서도 다 협력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차일피일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한번 깎았던 머리를 이제 또 깎아야 될 네. 좀 그런 날이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지사님과 도민들의 바람대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원도의 입장과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이번엔 여당에서 어떤 입장과 대처를 하고 있는지 허영 국회의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허영입니다. 김진태 도지사가 삭발까지 하면서 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에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역구 여당 의원이자 입법부 다수당으로 5급 삼특에서 이 행정통합 우선 지원으로 인한 특별자치도 외면, 여기에 대한 의견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도지사가 삭발까지 하면서
절실함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김진태 도지사가 뭐 631년 만에 도지사가 삭발했다 그러고 그러는데 좀 과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금 선거 전에 불리하기 때문에 정치적 쇼를 한다라고 하는 비판에도 겸허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야당 탓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 말서부터 사실상은 행안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부산의 모 국회의원이 부산특별법을 같이 상정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반대한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람에 소위 상정이 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네. 이러한 국회 사정이 있었는데 이것을 여당 탓, 국회 탓만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통합 이슈로 인해서 삼특 관련 논의가 좀 지금은 중심에서 멀어진 듯한 느낌인데 삼특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의 현재 진행 상황 어떤지 입법부 의원으로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죠. 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기현 의원과 함께 2월 9일, 2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집권 여당의 한병도 원내대표와 또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 그리고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간사를 만나서 2월 말에서 3월 달까지 꼭 처리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네. 양당 원내대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양당 원내대표를 만날 때 야당 탓을 전혀 안 하고 이 강원도에서는 여야 모든 의원들이 특별법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네. 그러니 꼭 합의해서 꼭 처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한 확답을 받았다. 그래서 3월 달까지는 처리를 확신한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통합지자체에만 20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이로 인해 강원도와 같은 이 비통합 지역에 예산 삭감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특혜성 지원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이 5국 3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기반한 국정 과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통합하지 않는 지역의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통합하는 광역 자치단체에 이것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통합한 곳은 통합한 대로 또 3특의 예산은 별도로 국정 과제화해서 정부가 발표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예산 수립 과정 속에서 본 의원을 비롯해서 송기현 의원 열심히 뒷받침해서 삭감하지 않도록 그리고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원도처럼 인구 소멸 위기가 심각한 강원형 자치 모델이 이 메가시티 사회에서 좀 들러리가 되지 않으려면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서 자생력을 키워야 될 텐데 그러려면 또 맞춤형 산업 육성이 있어야 되겠죠. 의원님께서는 어떤 산업 동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강원도는 다른 메가시티들보다 수도권과 가장 가깝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수도권에는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등 첨단 산업을 가까운 강원도에 유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평화 지역이기 때문에 군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 유치 방안, 그리고 기존의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경쟁 산업, 바이오, 정밀의료,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강원도는 가장 으뜸인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듯이 국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지방공항 육성을 위해서 양양공항과 원주공항에 대한 공항 육성 사업들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의원님 약속대로 3월 안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기자 두 분 의견 들어봤는데요. 이 도집행부는 졸속 통합 문제와 형평성을 지적하고 있고 또 여당 의원들은 국가 차원의 중요성, 지원 예정을 말하고 있는데 양측 입장 다시 좀 정리해 주시고요. 도민들을 위해서 빨리 해결돼야 할 부분 어떤 걸까요? 예, 이 김진태 지사는 정치권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네. 허영 의원은 곧 처리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두 분 모두 강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뜻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네. 이 강원 지역 국회의원은 여야로 갈라치는 게 아닌 서로 협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여야 할 것 없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도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안감을 좀 줄이고 정책 수혜가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두 분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분의 여야의 그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도지사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공공기관 이전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될 우려성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강원도가 지향하는 전략 산업과 연계를 한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그 총학력의 연계 산업과 예. 또 우리 강원도가 지향하는 연계 산업이 좀 다를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산업과 연계해서 한다 그러면 아마 강원도가 전략적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좀 더 전략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두 번째 이제 그 허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제안의 말씀은 저도 이제 동감하는 바인데 실질적으로 강원도는 특별한 자치 모델로서 좀 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우리 강원도는 이제 세 개의 그 거점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거점 도시를 이제 키웠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시군도 나름의 발전을 했습니다만은 이 특별자치도로서의 성장 엔진과 또 국가의 경쟁력을 갖춘 자치도의 모범으로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세 개의 그 도시의 성장 엔진을 좀 더 확대해서 커가는 네. 그런 전략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전북, 강원 등 세 개 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가 출범했고 제주는 올해 출범 20주년을 맞았는데요. 예. 당시에 특별자치도 설치 배경, 현재 5급 3특 기조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이제 초창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하나의 자치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17개 시도 중에서 뭔가 이렇게 특별한 지역을 좀 선택을 해서 제주도가 이제 선택이 됐고 또 특별자치도의 하나의 가고자 하는 큰 방향이 제주도를 이제 국제 자유도시로 이제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 특별자치도에 준하해서 뭔가 특례를 좀 부여하고 실제적으로 재원을 이제 제주특별회계라는 재원을 좀 부여를 해서 이 자치도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그 모델을 좀 실험적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자치의 하나의 모델로서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었기 때문에 점점 발전을 해서 오늘날의 5국 3특으로 온 하나의 자치 모델의 시험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 기자, 앞서서 강원도의 입장 들어봤는데 다른 특별자치도에선 어떤 반응일까요? 네, 강원, 전북, 제주, 세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협의회는 행정통합지역에 특례와 자원이 집중되면 특별자치도 지역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속한 특별법 처리를 요구했고요. 또 특별자치시도가 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에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재정과 권한 배분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김진태 지사가 특별자치시도 협의회 회장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여러 이견과 우려가 있긴 하지만 초광역시대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7월 통합광역시가 출범하는데 강원특별자치도의 차별화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별화 전략이라는 것은 특별자치도에 주도하는 자치도의 모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강원도가 주도해서 세 개의 도시의 성장 엔진을 키우는 좀 작지만 강한 자치도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강소 메가시티 모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좀 더 명명을 하면 3급 국가는 이제 5급 3특이지만 그랬죠. 강원도는 3급 3특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델을 제가 좀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삼극 삼특이요. 예. 그래서 이게 삼극이라는 것은 강원의 세 개의 그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이 세 개의 도시의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생활권의 하나의 경제를 좀 더 성장 엔진을 좀 키우자 하는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삼특이라는 것은 강원도의 가장 낙후 지역이 있는 첩경 지역, 폐광 지역, 또 백두대간의 내륙 지역 이것이 이제 국가적으로 지방 소멸 지역이고 또 낙후 지역입니다. 거기서 보면 인구가 계속 소멸되고 있고 청년의 인구가 또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정주 여건을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조금 더 특별한 권한을 좀 부여하는 뭐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이제 그렇게 이 삼극과 삼특의 성공적인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한 10년간 정도 우리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뭐 특별 회계라든가 여러 가지 기금들이 좀 더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의 자치도의 모델로서 하나의 정착돼서 세 개의 특별자치도로 하나의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균형 성장 모델로 하나는 전략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독특한 모델이자 발전 모델 삼극 삼특을 제시해 주셨는데 김 기자, 앞으로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로서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또 권한 요구를 해 나가야 될까요? 네, 강원도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가 환경 규제 등 중첩되어 있는 규제가 많은데요. 관광산업, 에너지산업과 같이 강원 지역에 강점 있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향이 또 강원특별법의 본래 취지이기도 하고요. 또 권한 요구도 필요하지만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지금 갖고 있는 특례를 실제 정책과 투자로 연결시키는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특례가 있지만 이 하나하나 정부 부처의 허가를 또 받아야 해서 특례를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할 것 같고요. 추가로 또 진행되는 강원특별법 개정안에도 이 문제를 잘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기대하는 국가균형과 강원의 미래 어떤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죠. 먼저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그 균형 성장 전략을 가져갔으면 하는 방향으로 제가 제시한 그 삼극 삼특 전략이 좀 안착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하기 위해서는 이제 통합 패키지 전략으로 가야 되고요. 또 통합 특례를 통해서 그것이 사업들이 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특례들이 좀 많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또 성장 엔진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뭐 규제 프리존이라든가 또 인재를 어떻게 적절하게 거기에 공급할 것인가 또 재원을 어떻게 그 지역에 적절하게 특별 회계라든가 기금을 통해서 만들 것인가 하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지역의 R&D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뭐 이런 것이 좀 종합적으로 잘 해서 강원도의 그 삼극 삼특이 국가 균형 성장의 하나의 모델로서 안착되기를 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도 마무리 말씀 해주실까요? 네, 이 말 그대로 지역 균형 발전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정치적 셈법이나 선거 유불리를 떠나서 해당 지역민의 입장에 서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잘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류정현 강원대학교 개건 교수 겸 상지대학교 특임 교수, 본방송의 김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행정통합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죠. 통합을 위해서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주민이 체감할 변화가 무엇인지 정교한 설계, 또 적극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평등한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슈 강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오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